이번 시간에는 R의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의 자료 구조를 하기 전에 먼저 자료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 학부에서 자료 구조라는 과목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료 구조가 무엇이고 하니까 컴퓨터에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조화하는 방법을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자료를 정리하고 조직화해서 보관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다시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가를 보기 위해서 한번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오셔가지고 자료 구조로 한번 검색을 해보죠. 지식백과가 중간쯤에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자료 구조, 소프트웨어 어휘 다지기라는 부분인데 그거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구조에 대한 뜻이 나오고 오늘 보고 싶은 거는 요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을 보면 우리가 장난감을 정리할 때는 장난감 정리함이 있어야 될 거고요. 약을 갖다가 우리가 보관할 때는 이렇게 날짜별로 되어져 있는 거,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래서 약 보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발을 할 때는 양발 정리함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종이컵을 정리할 때는 종이컵 정리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종이컵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 보관함에다가 종이컵을 정리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보관할 물건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처리할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적절한 자료 보관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걸 갖다가 이제 자료 구조라고 하고 이미 시스템 프로그래머들 그죠? R의 경우는 R의 개발자들 그 다음에 뭐 C일 때는 C 그 다음에 개발자들 혹은 C++일 때는 C++ 개발자들 이런 시스템 프로그래머들이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자료 구조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료 구조는 어떻게 되어져 있노 하니까 우리 자료 구조를 갖다가 이제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가 있다라면 그것은 단순 구조와 선형, 선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열을 이룬다는 거죠. 열을 이룬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마치 배열처럼 이렇게 뭐 순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지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 선형 구조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비선형 구조, 파일 구조가 있을 겁니다. 단순 구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뭐 정수나 실수, 문자열, 뭐 포인터, 주소 변수죠.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 구조라고 합니다. 단순 구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할 자료 구조는 뭐 배열이나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스택, 큐, 데크라든지 이런 것들의 선형 구조, 이게 다 선형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떻게 그 저장하는지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선형 구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진 않겠지만 오늘 뭐 비선형 구조, 자료 구조에 보면 뭐 틀이나 그래프 구조, 그 다음에 파일 구조에서 뭐 순차, 색인, 직접 파일 구조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좀 관심 있는 건 요겁니다. 선형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선형으로 쭉 들어있는 건데 여기 이제 개론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 구조 개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배열 리스트, 뭐 연결 리스트, 뭐 스택, 큐, 데크 이렇게 만들지만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실제 구현해 놓은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의 결합이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반올 필요가 있어서 하나 적어놔 봤습니다. 자, 그러면 R의 자료 구조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거죠. 이렇습니다. 일단 구별해야 될 거는 뭐냐니까 같은 데이터 타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같은 거냐 아니면 다른 거냐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 타입만 넣을 수 있는 벡터 매트릭스 어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이터 구조를 넣을 수 있는 리스트나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벡터랑 데이터 프레임인데, 벡터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1차원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열이 있으면 안에마다 이게 요소들이 들어있는 이런 형태겠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요소들은 어떻다? 전부 다 동일한 타입이어야 된다. 즉, 첫 번째가 만약에 1, 2, 3이라는 숫자라면 얘도 뭐 4, 5, 6 이런 식으로 숫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뭐 이건 1000, 요거는 뭐 500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전부 다 숫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혹은 얘가 전부 다 문자라면 그죠? 뭐 A 혹은 ABC 그죠? ABD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면 혹은 DDD 뭐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면 이 전부 다 이게 문자에 관계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혹은 만약에 참것이라면 얘가 T면 그죠? 여기 뭐 T 얘는 F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한 종류가 동일해야 됩니다. 즉 같은 데이터 타입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1차원 배열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벡터라고 한다. 라는 거고요. 2차원 배열은 매트릭스, 즉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렬. 그죠? 매트릭스를 갖다가 행렬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은 이제 이게 2차원 배열이겠죠. 2차원 배열이 있는 거겠죠. 뭐 세 개만 할까요? 이렇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 거. 이렇게 여기 이제 이 전체가 되어져 있는 얘가 이제 2차원 뭐 이행, 3열 요런 배열이라고 한다라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매트릭스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어레이가 있습니다. 어레이. 사실 어레이는 다차원 배열 전체를 호칭하는 거기 때문에 매트릭스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2차원 배열이 매트릭스니까 3차원 배열 이상을 갖다가 어레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레이가 이제 3차원 이상 배열을 갖다 얘기한다. 그래서 벡터, 매트릭스, 어레이. 그죠? 벡터, 그 다음에 행렬, 배열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C++나 자바에서는 배열을 주로 사용하는데 뭐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다른 것들도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는데 얘는 뭐냐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넣는다라는 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자료 중첩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은 자료 구조 중첩이라고도 표현하고 자료 중첩 구조라고도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데이터 타입을 혼합해서 저장이 가능하고 키와 밸류 방식이라 되어져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선형 리스트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여기 선형이 있으면은 그죠? 선형 리스트가 여기 보면은 뭐 첫 번째는 1, 2, 3 숫자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A, B, C 문자열이 들어있고 3번째, 세 번째는 뭐 TF가 들어져 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뭐네 번째는 뭐 3.14 그죠? 이렇게 어차피 너메릭 형이긴 하지만 실수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혹은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벡터도 들어가시고 그죠? 또 여기에다가 뭐 우리 매트릭스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구조 중첩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2차원으로 만들어진 걸 특별하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야기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그죠? 이제 여기 이제 칼럼명이고, 그죠? 얘가 이제 칼럼 값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져 있는 얘들이 전부 다 뭐
칼럼명이고, 이렇게 칼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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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칼럼명이고, 밑에는 값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테이블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의 그 테이블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까지 보시면 이제 아래 자료 구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5개로 해서 나누는데 물론 그 사람들 따라가지고는 6개나 7개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 데이터형은 요게 기본 자료 구조는 요게 다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요거 하나하나를 갖다가 전부 다 뭘로 한다 좀 강론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